동해안 지역에서는 연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 저녁부터 18일 오전까지 양양 지역 최저기온은 25.3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의료원들이 경영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전문의들의 고액 인건비가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고액 연봉에도 지원자가 없어 일부 진료과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의 콘서트가 오는 29일 원주에서 열리는데요. 벌써부터 일부 숙박업소들은 공연 당일 숙박비를 최대 2배까지 올렸습니다. 춘천의 대표 음식 축제인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북한강의 정취와 함께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초여름 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서 연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 17일 저녁부터 18일 아침 6시까지 양양 지역 최저기온이 25.4도를 기록했고 강릉 24.4도, 속초 23.4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동해안에서 열대야가 처음 나타난 건 지난 10일로 강릉 지역 최저기온은 25도였습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의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9일까지 강원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방의료원들의 심각한 경영난과 임금 체불 문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필수 진료 과목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진료 과목을 휴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공공의료 붕괴 위기 최성식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고성군 간성읍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한 60대 환자를 119 구급차가 긴급 이송합니다. 그런데 속초는 물론 강릉과 춘천 지역에서도 병원을 구하지 못해 무려 190km나 떨어진 원주까지 가야 했습니다. 지난달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도 처음에는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응급실에 관련 장비가 없어 다시 강릉으로 옮겨졌다가 병세가 악화돼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분이 한 분만 계시고 다 보니까 전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전담하는 간호사들도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전원 조치를 해서 넘어갔는데, 강원도 지방의료원 재정 분석 결과를 보면 이른바 착한 손실이 의료원별로 적게는 15억, 많게는 32억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전망 의료시설 운영으로 적자가 95억이나 발생하는데 강원도 지방의료원 전체의 한 해 공익적 비용은 134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경영 문제는 사실 일반 병원하고 경쟁할 수가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사실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현재 전국 32개 공공병원이 의사 모집을 재공고했습니다. 경북 울진의료원은 신경과 전문의에 연봉 4억 4천만 원을 제시했고, 속초의료원이 정형외과 전문의 연봉으로 4억 원을, 삼척의료원도 호흡기내과 전문의에 3억 6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곳 강릉의료원을 비롯해 강원도 내 5개 의료원은 지난해 220억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의 의사 인건비가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문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의 의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222개 중 약 20%, 35개 지방의료원의 약 66%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일부 진료 과목을 휴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응급의고, 그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이제 소아과 순서로 따지면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진료과들하고 형편이 낮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뢰로 의료원 공익적 비용을 연구한 전문기관은 필수 진료과 개설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적자가 반복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기금 조성, 응급실 운영비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가산제 신설이나 공공병원 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충분한 임상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의 지역 병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충분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과 별개로 각 지방의료원들이 강원대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등 상급 병원과 진료를 연계하면서 우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저희도 뭐 정책적으로는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뭐 지역 의사제 도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은 지난해 4월 기준 평균 63.4%로 집계됐는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평균 83%가 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가수 싸이의 콘서트 흠뻑쇼가 오는 29일 원주에서 열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주시와 유관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요금도 단속해야겠습니다. 공연 당일 숙박비를 최대 2배까지 올린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가수 싸이의 여름철 대표 공연 흠뻑쇼입니다. 특유의 신나는 춤과 몸동작, 더운 날씨에 물벼락을 맞으며 서서 즐기는 야외 콘서트로 인기입니다. 올여름 전국 순회 일정 중 첫 번째 공연이 오는 29일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공연 입장객 규모는 2만 6천 명, 현재 90%가량 예매가 완료된 상태로 공연장 밖 방문객 등을 포함해 최대 3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공연 당일 원주 지역 일부 숙박시설의 요금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의 호텔 실시간 예약 서비스에 따르면 오는 29일 원주 시내 4성급 A호텔의 1박 숙박 요금은 23만 원으로 직전 주말보다 60% 올랐습니다. 3성급 B호텔도 전주보다 50% 올랐고 C호텔은 21만 9천 원으로 평소 주말 대비 2배 인상됐습니다. 지역의 다른 모텔들도 이날 싸이 흠뻑쇼 때문에 예약이 많다며 평소보다 높은 가격에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원래 12만 원이에요? 이날 그 행사 있어가지고 가격이 제일 일반실 12만 원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싸게 내는 건데. 일부 업소들은 극성수기인 7월 말이나 8월 초 주말보다도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바가지가 극성을 부리자 원주시는 숙박 요금표 게시 가격 이상으로 무리하게 인상한 업소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원주시는 이와 함께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유관기관 합동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온열 질환 등 응급환자 발생,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테러,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화재 등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행사 당일 오전부터 혼잡에 대비해 안전관리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5개 기관, 그리고 저희 시청은 이제 9개 부서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이제 안전대책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기관별로 좀 체크할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이제 더 보완을 해서 29일 날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이 원주시는 2년째 열리는 대형 공연이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요원들의 통제에 잘 따라줄 것을 방문객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대표 먹거리 하면 막국수와 닭갈비를 떠올리실 텐데요. 지금 춘천에선 초여름 북한강의 정취와 함께 닭갈비와 막국수를 함께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축제 현장에 전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금 뽑은 국수를 막 먹는다 해서 붙여진 이름 막국수. 감칠맛 나는 막국수는 더운 여름 입맛을 돋우는 별미입니다.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요. 근데 다음에 또 오면 또 먹고. 무쇠철판 위로 춘천의 명물인 닭갈비도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을 배경으로 차려진 야외 식당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그냥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는
현장감이 느껴지니까 축제 느낌도 나고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올해로 17회를 맞은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지역 상인들이 직접 음식도 판매하고 닭갈비 빨리 먹기나 막국수 많이 먹기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먹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름날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다양한 놀이부스들도 마련됐습니다. 축제 첫날인 18일에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헬로 콘서트 좋은 날이 개막식을 장식합니다. 또 야간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 쇼도 펼쳐집니다. 총 1,500대의 드론이 참여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특히 지난해 불거진 바가지 요금 논란을 벗기 위해 올해는 메뉴 가격을 통일하는 등 집중 단속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시장에다가 요금표를 전부 다 우리가 정해서 제시를 해드렸고 우리 주민자치연합회나 시민번영회에서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바가지 요금 없는 이러한 행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오는 23일까지 레고랜드 무료 주차장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춘천의 대표 음식인 닭갈비와 막국수. 초여름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하루 동안 전국 개원일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율 결의안 가운데 공공의료원인 원주의료원이 휴진율에 따른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의료원은 집단 휴진 당일 휴진율 30% 이상 시 진료 시간을 평일 20시까지 연장하고 50% 이상이 되면 21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연장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진료 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연장 진료를 준비하고 응급실을 포함한 모든 진료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원주경찰서는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 11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지역 렌트카 업체 직원과 동료, 동창생 등인 이들 일당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간 가해자와 피해자로 서로 공모해 차량 추돌 사고를 낸 뒤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5천만 원 상당으로 차량 뒷좌석에 탄 공범이 받은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송금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 중 3명은 지난 2021년 중국에서 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9일까지 주요 자동차 보험 사기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해 범행 사실이 적발되면 엄정 처벌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18일 오후 3시 25분쯤 강릉시 박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2명이 무너진 흙더미에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 비탈면의 옹벽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초 중앙시장 인근 주택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빈집 화재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8일 오전 8시 40분쯤 속초시 중앙동의 한 빈집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는데요. 이어 2시간 뒤 인근 빈집 2곳에서도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각각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속초경찰서는 이날 현장 인근에서 30대 용의자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평원로 구간 노상 공영주차장 20면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노상 주차장은 풍물시장에서 평원사거리 인근까지 이어지는 평원로 620m 구간에 주차 구획은 20면인데요. 평원로 구간은 위탁 운영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임시로 무료 개방하며 위탁 사업자가 선정되는 8월 이후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